네, 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네, 오늘은 OS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S가, 올해처럼 SPN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도대체 뭐가 답이냐? 알 수 없습니다. 네. 근데 SPN의 이제 기본 정의는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 남은 시간으로 정의가 됩니다. 끝날 때까지 남은 시간으로. 그런데 지금 올해 출시된 것 같은 경우는 처리하다가 IO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CPU를 쓰는 이런 건데, 도대체 남은 시간을 계산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남은 시간이냐, 여기서 여기까지가 남은 시간이냐, 어떤 거냐, 알 수 없죠. 이게 책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으나 이렇게 알 수 없는 건 사실 시험이 끝나면 그 노량진에 있는 강사님들을 믿지 말고 그 평가원 게시판에 글을 많이 올리세요. 글을 많이 올리시면 이게 답 될 수 있고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올리시면 평가원에서 참작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교재에 명확하게 여기부터 여기까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기본서에도 이게 명시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SPN의 기본 설정에 따르면, 기본 정의에 따르면 이렇게 계산해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남은 시간이다. 만약에 여기서 내가 CPU를 뺏겼으면 다음 남은 시간을 계산할 때, 근데 이 IO는 포함하면 안 되고 여기 CPU 쓰는 시간 A하고 여기 B하고만 포함해서 A 플러스 B로 시간 계산을 해야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반론을 또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IO가 도대체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가 없지 않느냐.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요 앞부분만 해서 여기 짧게 남은 CPU 프로세서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이건 뭐 기본서에 없으니까요. 우리끼리 어차피 얘기해봐야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 네, 중요한 건 SPN은 올해 안 나온다는 거죠. 네, 나왔잖아요. 네,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오고, 안 나오지만 스케줄링은 문제 내기가 참 좋고, 올해처럼 이렇게, 올해는 굳이 그렇게 SPN을 내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 만큼 많이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수험생들을 좀 난감해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출제한 게 조금 의외이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OS는 스케줄링하고, 네, 세마포, 뭐 스케줄링, 뭐 프로세스 스케줄링도 있고 뭐 디스크 스케줄링도 있죠. 뭐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건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요즘 책에 보니까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OS도 마찬가지고 사실 코드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코드. 실제 OS가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이런 코드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제 자료구조하고 이렇게 통합교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한 2년 전부터 이제 2년 전인가? 1년 전에 코드랑 엮어서 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이 코드가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이 강화되면서 코드가 자료 구조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교과에 다양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꼭 이해하시고 코드를 많이 보셔야 돼요. 소프트웨어와 연결돼서 이 코드가 이제 컴고, 자고, 네트워크, OS, 뭐 PL, 뭐 할 거 없이 데이터베이스, 모든 교과에 코드를 연결해서 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코드를 많이 보시고 그 OS나 네트워크에 있는 코드들도 있잖아요. 그냥 한 번 정도는 얘가 어떤 의미구나, 이 코드가 어떻게 돌고 있구나 라고 한 번 정도를 봐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혼자 생각이에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출제위원 마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량진 강사가 뭐 적중했네 안 했네, 적중하려고 적중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연치 않게 맞는 겁니다. 그냥 그거는. 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은 달지 마세요. 네, 제가 자꾸 새벽에 녹화를 하면서 뭘 먹었더니 자꾸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녹화 안 할랍니다. 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가 고파서 이걸 하지 말아야 되나. 근데 새벽밖에 또 시간이 없어서 새벽 아니면 또 못하겠고, 여러 가지 저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네,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강의를 보실 때 이 앞에 쓸데없는 얘기는요, 그냥 건너뛰셔도 됩니다. 네. 오늘은 5분이나 했네. 5분 건너뛰기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2-1번을 볼게요. 2-1번은 굉장히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여기 A가 있고 B가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런 건 사실 이런 문제는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이런 문제를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내기는 좀 어렵고요. 실제로 낸다 그러면 사실 B를 낼 수는 뭐 A가 낸다면 A는 내기 쉬울 것 같고요. B는 내기는 좀 어렵고요. 낸다면 이 4개를 엮을 수는 없어요. 네, 한 개를 얘기하거나 최대 엮어봐야 2개인데 여기 n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도 엮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네, 그냥 요것만, 그래서 저는 요 A만 볼랍니다. 네, B번은 이게 깔끔하게 엮어지지가 않아요. 깔끔하게 엮어지지 않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자, 한 개일 때 반환량, 처리량, 이용률을 한번 볼게요. 한 개일 때 보면, 자, 이렇게 주기 t입니다. t. 요걸 주기 t라고 하면 얘를 반으로 딱 잘랐을 때 IO를 하고 CPU를 쓰고, IO를 하고 CPU 쓰고, IO하고 CPU 쓰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주기 t가 되는데, 지금 요게 t가 몇 번? n번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 시간 같은 경우는 이 일이 다 끝나는 여기가 반환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n 곱하기 주기 t가 반환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처리량이라는 것은 주기 t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에요. 요만큼이죠, 요만큼. 요만큼이라는 얘기는 주기가 n번 있으니까요. 뭐 n분의 1 되겠죠? n분의 1. 그다음에 CPU 이용률은 뭐 2분의 1이죠. 2분의 1. 전체 중에서 반은 CPU 쓰고 반은 안 썼으니까요.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프로세스가 2개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걸리겠죠? 이렇게 한 주기, 두 주기, 세 주기. 그럼 얘는 여기에 이렇게 더 있겠죠? 자, 이 반주기 차이요. 2분의 1t. 그쵸? 그러면 반. 짠. 아이고, 어디까지 가냐. 네, 여기까지 오겠네, 여기까지. 자, 이렇게 오면, 얘가 CPU 쓸 때 나는 IO 쓰고, 얘가 IO 쓸 때 나는 CPU 쓰고, IO 쓰고, CPU 쓰고, IO 쓰고, CPU 쓰고, IO, CPU, IO, CPU.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이렇게 됐을 때 얘가 IO, CPU 이렇게 되고, 네, 그러면 여기 마지막 주기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반환 시간이면 지금 하나일 때하고 똑같이 위에 거는 n 곱하기 t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요만큼만 더해진 거죠, 요만큼. t의 반만큼 더하기 2분의 1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 곱하기 t 더하기 2분의 1 t 이렇게 됩니다. 처리량, 주기 t 동안의 처리량을 보면 여기 요게 조금 이게 보세요. 만약에 앞에만 보면 지금 여기 앞에 지워야 되겠네. 앞부분만 본다 그러면 이건 이제 보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고 계시. 이런 문제는 내기 좀 어렵습니다. 개념적으로만 보세요. 여기 앞부분만, 왼쪽에 있는 앞부분만 이렇게만 본다고 하시면 얘가 지금 주기 t잖아요. t 동안 처리한 게 얘가 t고 얘가 2분의 1 t예요. 그런데 주기 t 동안 했는데 뭐 t 얼마 이렇게 쓰면 안 되니까 n으로 표시하면 요거 한 칸이 n분의 1이잖아요. 그쵸? n분의 1. n분의 1하고 더하기 2분의 1에 n분의 1 이렇게 되죠? 지금 요거 n분의 1 n분의 1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맞죠? 이런 주기가 10개 그러면 지금 이게 10분의 1인 거잖아요. 전체에서. 그죠? 그러니까 n분의 1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더하기 n분의 1에 2분의 1이죠. 요 아랫부분 n분의 1로 자른 거에 2분의 1. 그러니까 요렇게가 처리량이 된다는 거죠. 이 앞부분만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평균치를 써야 된다니 평균치를 써야 되지 않을까요? 평균치? 그 평균치를 쓰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평균치를 쓰면 처리량을 한번 보시면 이게 실제 시간적으로 보면 n 곱하기 t 더하기 2분의 1 t가 전체 주기예요. 그죠? 전체 주기 여기까지. 가장 왼쪽 1번 프로세스 시작한 거에서 여기 1번 프로세스가 시작한 요 주기에서부터 2번 프로세스가 끝나는 요 주기까지의 실제 주기가 n 곱하기 t 더하기 2분의 1 t라는 거죠. 그죠? 이거일 때 처리량이 참 주기 t 동안인 거죠. t 동안. 잘못했네요. 이거 사실 답이 없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주기 t를 보면 사실 요 끝에 있는 애 여기다가 다 집어두면 일을 2개 한 거예요. 2개. 그래서 n분의 2가 되지 않을까요? n분의 2. 자, 여기 보면 주기 t 동안 이만큼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n분의 1이 2개인 거죠. 그 n분의 2인 것 같아요. CPU 이용률을 보면 CPU 이용률은 1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 하나가 비어요. 여기 하나가. 그런데 또 여기는 하나가 튀어나와 있어요. 이런 문제는 정말 안 좋은 문제 같아요. 거의 100에 가까운 거죠. 이거 사용은 거의 100에 가까운 건데 뭐만 빼면 되냐면 CPU 사용률이 요만큼만 빼면 돼요. 요만큼. 그죠? 그러니까 전체 사용 여기서 여기까지가 1이 이만큼을 CPU를 다 썼다 그러면 1인데 1에서 요만큼만 뺀 거 애매하죠? 이 문제 패스할까 봐요. 그래. 한번 풀어서 녹화하다가 틀려가지고 다시 풀어야지 하고 풀었는데 지금 녹화하면서 보니까 또 틀렸네요. 아하. 네. 요거는 넘어갑시다. 제가 이거 혹시 답을 알고 계신 분은 올려줘 보세요. 답을 모르니까 제 맘대로 풀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거 답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네. 근데 이 정도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맞는 것 같고. 이용률도 이거일 때는
50%, 2분의 1이요. 네, 요거일 때는 이게 지금 n 곱하기 t 곱하기 2분의 1t가 전체 횟수잖아요. n 곱하기 t 곱하기 2분의 1t가 전체 주기 동안 이만큼 주기 동안 CPU는 사실 요만큼 이루어진 거거든요. 쓴 게. 그래서 사실 요것도 이용률 요건 쓸 수 있겠네요. n 곱하기 t 더하기 2분의 1t 동안에 CPU는 n 곱하기 t만 쓴 거거든요. t 다 없애면 n 더하기 2분의 1 분의 n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2분의 n 2n 밑에 2하면 2분의 2n이죠. 2n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돼서 2n 플러스 1분의 2n이 되네요. CPU 활용률 거의 100에 가까이 1에 가까운 거죠. 네, 그래서 얘는 2n 플러스 1분의 2n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시면 요것도 뭐 될 것 같고요. 4개는 더 어려워요. 건너가려고 그랬더니 또 풀리네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제 답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냥 이거 네, 뭐 어떻게 풀지 감은 잡겠는데 문제가 이런 문제는 사실 되게 안 좋은 문제예요. 제가 안 좋은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임용의 내기가 그렇게 쉽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요거는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는 사실 문제로 만들기가 지금 여러분 스터디 하실 때 서로 문제 만들고 막 이러지 않으세요? 어디서 좋은 문제만 갖고 오는 거 말고 내가 직접 문제 만들어서 스터디원들끼리 풀어보면 풀다 보면 요 문제는 요래서 틀렸어. 이렇게 만들면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출제원들도 똑같아요. 네, 문제 만들다 보면 이씨가 안 내네. 또는 자기네 갖고 문제 만들었는데 다른 교수님들께서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막 이러면 또 못 내는 거고 뭐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말 겁나 많죠? 네. 요런 거는 제가 센스가 없어서 그래요. 이런 거 탁 컴퓨터로 그려놓고 애니메이션으로 딱딱딱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 네, 이렇게 하면 4개짜리가 됩니다. 4개짜리가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거 보면 얘가 IO CPU 쓰고 CPU 쓸 때 얘가 IO 쓰겠죠? 그 다음에 좀 어렵네요. 그 다음에 얘가 CPU를 쓸겠죠?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IO CPU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뭐 실제로 뭐 스케줄링에 의해서 얘가 안 하고 원래 A가 써야 돼. 뭐 실제로 스케줄링 하면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안 하겠죠. 보세요. 얘가 IO하고 CPU, 얘가 A번이 CPU를 써. 그때 B가 이거 IO를 해요. 그 다음에 B가 CPU를 써. 이때 그 다음에 A가 CPU를 써야 맞는데. 네. 하여튼 그냥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그럼 요때가 IO를 쓰고요. CPU를 쓰고요. IO를 쓰고 CPU를 쓰고 IO 쓰고 CPU 쓰고 IO 쓰고 CPU 쓰고 얘가 CPU 쓸 때 IO 쓰고 CPU 쓰고 이렇게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n번 계산해야 되는데 n번 계산하려면 지금 보세요. 얘가 한 번 돌아오려면 ET가 필요하죠. ET 1T, 2T 그 다음에 또 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A번이 끝날 때면 2T 곱하기 N번이 돼요. 반환 시간은 얘도 다 마찬가지예요. 각 프로세스들은 2T 곱하기 N번이 지나야 반환되죠. 그래서 4개일 때는 2T 곱하기 N. 이것도 2개 모두의 반환 시간을 써버렸네.
두 개일 때 모두의 반환 시간을 썼으니까 4개일 때도 모두의 반환 시간을 쓴다면 2t 곱하기 n에다가 요거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더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2분의 3t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반환 시간. 그럼 처리량은 어떻게 되냐? t 동안 처리하는 애. 이거 평균 내면 여기 저 끝에 있는 애들 여기다 딱 채우면 딱 맞아요. 지금 여기 오른쪽 끝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죠? 이렇게 딱 잘라갖고 집어넣으면 딱 맞아요. 그러면 실제 t 동안 처리되는 양은 이만큼이 아니죠. 네, 이만큼이 아니에요. t 동안 처리하는 양은 그래서 실제로 보면 얼마예요? 여기 c 하나 걸려있고 i 하나 걸려있고 i, c 이렇게 걸려있죠? 실제로 t 동안 하는 양은 2n번을 하려면 이게 t 곱하기 2n이라고 그래야겠네. t 곱하기 2n. 그러면 실제로 이걸 하려면 어떻게 돼? 2n분의 n분의 1이네요. n분의 1. 왜냐면 2n분의 플러스 a 거 하나, 요거 하나 2잖아요. 2. 4개 중에 반. 그죠? 그러니까 n분의 1이 되네요. 그래서 n분의 1. CPU 이용률은 얼마냐? 자, CCCCC 쓰고, 다시 CCCC 쓰고, CCCCC 쓰고, 그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C 쓰고, C 쓰고, C 쓰고, C 쓰고. 그럼 이것도 전체에서 누구만 빠져요? 제일 앞에 있는 요거 한 칸 빠지죠? 제일 앞에 있는 저거 한 칸. 그러면 얘도 골치 아프게 계산해보면 비슷하겠죠, 뭐. 네. 자, 그러면 어디 갔니? 자, 요거 여기까지 올라면 t 곱하기 2의 n이라고 그랬죠? t 곱하기 2의 n. 그 다음에 요거 그러니까 t 곱하기 2n 더하기 2분의 3t 분의 이용률이니까요. 제일 앞에 CPU 안 쓴 거 빼고 나머지 이만큼. 그러니까 얘는 t 곱하기 2n 더하기 t 이렇게 되겠죠? 하나만 빼면 되니까 이거 한 칸만 딱 빼면 되죠. 제일 앞에 거 하나 빼는 거니까 2분의 3t에서 2분의 1t를 빼니까 2분의 2t니까 t가 되죠.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자 2분의 2t 곱하기 2n 더하기 3t가 되고요. 여기는 t 곱하기 2n 더하기 t. t를 싹싹싹 다 지우고 샥샥 하면 이거는 여기 앞에 밑에 이렇게 전체에 1이 있는 거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요. 자, t를 다 지웁니다. 약분, 위아래 약분. 그러면 4n 더하기 3이 되네요. 4n 더하기 3분의 4n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아, 어렵네요. 네. 4n 더하기 3분의 4n 더하기 1. 그래서 n이 10이다. 그러면 43분의 41이 되는 거예요. 거의 100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CPU를 쓰는데 가장 앞에 있는 저 한 칸만 CPU를 안 쓰는 꼴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4개짜리도 비슷하게 풀면 되는데 훨씬 복잡해요. 네, 훨씬 복잡합니다. 그래서 네, 이 4개짜리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너무 개의치 마시고 네, 제가 잔소리를 또 하나만 하면 이거 공부하실 때 요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애
얘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나올 수 없는 애라고 내가 판단하고 안 했는데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 그리고 그런 걸 낸 사람이 이상한 거고, 그것까지 공부하기에는 그거 하나 공부 안 하고 다른 걸 놓친다는 건 우리가 너무 억울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나올 만한 걸 먼저 완벽하게 터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올 만한 거를. 그 다음에 그 나올 만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쉽고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훈련하셔야 돼요. 고민하고 훈련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 5.3번 문제도 한번 보세요. 자, 프로세스가 이제 병렬 스레드 A, 스레드 B에서 두 개를 팝이긴으로 돌려요. 그럼 두 개가 동시에 실행이 된다는 얘기죠. 자, 동시에 실행된다 하더라도 CPU 입장에서는 이거 실행했대, 이거 실행했대. 사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했을 때, 자, 완료 후에 가능한 결과를 논하라. 문장 번호가 1, 2, 3, 4가 있어요. 왜 있겠어요? 문장 번호 1, 2, 3, 4. 요번에 나왔던 문제 중에 그거 있죠? 레이스 컨디션 나온 문제. 그 송강준 선생님이 푼 걸 보면 A4지 한 판에 다 풀었죠? 그렇게 풀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풀면 안 돼요. 그렇게 했어. 그래서 결과 최대값, 최소값 나오는 순서를 써봐라. 그 A4지 한 판을 거기다 쓸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풀고 있다. 그럼 잘못 풀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이렇게 복잡하게 푼 적이 없는데? 그럼 내가 뭔가 놓친 거예요, 조건을. 자, 이것도, 자, 스레드 문장 3번, 4번을 수행한다. 자, 첫 번째 스레드 1, 2번을 수행하고, 두 번째 스레드 3, 4번을 수행한다. 자, 이거 결과를 모두 논해봐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숫자만 쓰면 되잖아요. 자, 1, 2번 실행하고 3, 4번 실행한 경우가 있겠죠? 이거 극단적인 경우죠, 뭐. 3, 4번 실행하고 1, 2번 실행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 사이는 얘네가 이제 섞이는 거죠. 자, 3번이 하나 올라와. 1, 3, 2, 4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4번도 올라와. 1, 3, 4, 2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자, 여기서 3번이 하나 더 올라가요. 3, 1, 2, 4 이럴 수도 있죠. 자, 여기서 4번이 하나 더 올라가요. 3, 1, 4, 2 이거 돼요? 그 다음에 4번이 올라가면 요 옆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얘가 나오죠. 그럼 또 조합이 뭐가 있어요? 둘레 6개 말고 뭐 3, 4번이 뒤집힐 수는 없어요. 1, 2번도 뒤집힐 수는 없죠. 그럼 거의 요 정도에서 나오지 않나요? 요 정도에서? 이렇게 해놓고 결과 구하면 돼요. 뭐 얘 한번 구해볼까요? 3, 1, 2, 4 했어요. 3, 1, 2, 4. 3번 먼저 실행하니까 y는 4. 1번 실행했더니 x는 1. 2번 실행했더니 y는 y 플러스 x래요. 그럼 y는 2가 됐어요. 그 다음에 4번 실행하니까 x는 x 플러스 5야. x는 1이니까 x는 6이네요. 이렇게 나오겠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 하면 모든 결과가 다 나오겠죠. 네.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 풀면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이렇게 순서 정해놓지 않고 여기에다 직접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망합니다. 이렇게 풀면.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풀이 방법을 명확하게 풀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문제밖에 안 풀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왔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5-6번. 5-6번은 뭐 이런 데서 제안했는데, 뭐, ACM 논문 잡지에서도 속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다는 발레를 들어봐라. 자, 지금 상업배제에서 옛날에 이런 코드들은 프로세스가 두 개거나 또는 다 멀티 프로세서거나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했죠. 지금 같은 경우도 프로세서가
이제 블럭드가 2개니까요. 2개라는 가정하에서 이 코드를 보면 에러가 없어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코드 잘 돌아가요. 그래서 속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뭐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자, 프로세스 1번이 있고 프로세스 2번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세스 1번이 먼저 들어가면, 얘 0번이라고 돼 있나? 0과 1이라고 돼 있네요. 0과 1로 합시다. 자, P0이 있고요. P1이 있어요. 자, 여기 밑에 메인을 보시면 턴 변수가 0이에요. 턴 변수가 0이어서 일단 0번에게 먼저 차례를 주고 프로세스 0하고 프로세스 1을 파비긴으로 동시에 스레드로 돌립니다. 그러면 P0도 이거 똑같이 돌고 P1도 좀 이거 똑같이 도는 거예요. 돈다. 시작했습니다. 시작. 그래서 P1이 먼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거 안 주어지네요. 자, P0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한번 볼까요? P0가 먼저 들어간다고 가정해 보시면, 자, while문은 true예요. 지금 while문 여기를 이제 무한 반복하겠다 그 얘기가 되겠어요. 들어오면, 그죠? 들어오면 무한 반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들어갈 의사가 있어. id가 0니까요. 나는 들어갈 의사가 있는데 턴이 내가 아니면 나는 여기서 대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기하다가 블럭드가 깨지면 들어가서 턴을 나로 바꾸고 여기로 갔다가 들어갑니다. 임계 영역에. 그죠? 근데 제로가 들어갈 때 한번 보시면 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제로는 나 들어갈 거야 라는 의사를 밝혔고 들어왔어요. 턴이 내가 아니면 대기 이렇게 되는데 턴이 나죠. 턴이 초기값 제로잖아요. 들어갑니다. 임계 영역에. 임계 영역 수행 중이에요. 자, 여기까지 뭐 큰 문제가 없죠. 자, P1도 들어갑니다. P1. true야. 왔어. 턴이 내가 아니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여기 빙글빙글 돕니다. 빙글빙글 돌아요. 빙글빙글 돌고 돌다가 제로가 나가면서 폴스로 바꾸고 나가요. 제로가 폴스로 바꾸고 나가면 원은 여기서 얘가 폴스가 되죠? 폴스가 되면서 가서 차례를 누구로 바꿔요? 나로 바꿔요. 그쵸? 차례를 이제 턴이 누가 됐어요? 턴이 1이 됐어요. 턴은 1 됐습니다. 턴 1이 됐고 1을 하고 올라갔더니 턴 변수가 나하고 다르면 대기인데 같잖아요. 들어가야죠. 그래서 1번이 들어갑니다. 네. 아무 문제가 없네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이런 시나리오에서 이걸 한번 봅시다. 자, P0가 먼저 들어왔어요. P0가 나 들어갈 거야 하고 차례로 딱 왔더니 턴이 내가 아니에요. 턴이 제로니까 내가 아니네. 그래서 내려갑니다. 블럭드 1-i 1-id 그럼 블럭드 제로가 true인가? 봤는데 폴스예요. 현재 제로가 들어오려고 안 했어요. 제로가 폴스야. 그래서 내가 대기를 안 하고 while문이 깨져서 바로 여기로 들어갑니다. true는 턴은 id 값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바꾸려고 해요. 바꾸려고 하는 타임에 여기서 CPU 타임이 딱 걸려요. CPU 타임이 걸려서 누구한테로 넘어갔냐면 P0로 넘어갔어요. 그럼 P0 입장에서 봅시다. P0 입장에서는 true, 나 true 내려왔더니 턴이 누구야? 나잖아요. 난 들어갑니다. P0는 P0 임계 영역에 들어가고 CPU가 이제 누구한테 넘어와? P1한테 다시 넘어왔어요. 그럼 P1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턴을 누구로 바꾸고 자기로 바꾸고 그래서 턴이 누가 돼요? 턴은 1이 돼서 while문을 띄고 왔더니 턴이 나랑 같지 않으면 대기인데 같으니까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두 놈이 같이 임계 영역에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해되시죠? 어디서 CPU 타임이 걸리냐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 걸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걸리면. 지금 여기 대기라고 되어 있는 요 세미콜론 사실 여기 Y문 여기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요거에 의해서 계속 여기서 빙글빙글빙글 요 문장에서 대기하는 거예요. 요 문장에서 대기하다가 밖으로 딱 들어가는데 요때 딱 걸리면 이러면 제로는 들어가고 나는 대기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또는 바뀔 수도 있죠. 1번이 들어가고 2번이 대기, 0번이 대기하다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상황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결국 상호 배제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기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빵집 알고리즘이에요. 빵집 알고리즘이다. 이 알고리즘의 이름은 빵집에서 손님들이 도착하는 대로 번호표를 뽑는 거. 은행이 빵집에서 옛날에 번호표를 뽑았나봐요. 빵이 많지 않아서 그랬나. 그 순서대로 빵을 파는 데서 유래했다. 진짜 선주공문하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징이 이렇게 있고요. 그 번호표 뽑을 때는 아무도 못 건드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혹시 나보다 작은 번호를 갖고 있는 애가 나보다 작은 대기표를 갖고 있는 애가 있으면 걔에게 순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임계 영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지금 이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I라는 애가 들어와요. I라는 애가 들어오면 I가 번호표 뽑을 거야. choosing I는 true 이렇게 해놓고 I가 번호를 받아요. I가 번호를 받고 자 번호표 다 뽑았으면 들어와서 이때부터 하는 일이 뭐냐면 0번부터 n번까지 n이라는 건 프로세서 숫자예요. 돌면서 혹시 번호표를 뽑는 놈이 있으면 내가 지금 검사하고 있는데 내가 3번을 검사할 차례야. 그래서 3번이 번호표를 뽑고 있다면 대기. 그렇지 않다면 들어가서 3번을 검사하는 거예요. 혹시 3번의 번호표가 나보다 작은가? 그러면서 요 문장 중요합니다. 여기가 I가 아니고 J인데 잘못 썼네요. 여기 지금 내가 I잖아요. 내가 I잖아. 그럼 여기 J가 0이 아니고 라는 건 지금 여기가 J가 0이 아니고 라는 건 이제 지금 여기 임계 영역을 떠날 때 넘버는 0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임계 영역에 번호를 받지 않는다. 임계 영역에 들어올 생각이 없다는 의미가 이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 여기 오른쪽에 지금 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I가 난데 나예요. 나의 번호예요. 그 나의 번호를 지금 뽑고 들어오는데 나의 번호가 0일 리가 없잖아요. 네, 여기는 지금 여기 왼쪽은 잘못됐어요. 요거 J입니다. J예요. J. 그래서 내가 검사하고 있는 애가 번호가 0이 아니고 이런 뜻인데 자 만약에 넘버 J 여기 내가 3번을 검사하는데 3번 번호가 0이야. 그럼 무조건 나보다 작잖아요. 그럼 내가 대기할 수 없잖아. 그 0번이라는 걸 그래서 여기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0번이면 걔는 검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0번은 프로세스는 여기 지금 임계 영역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올 의지가 없는 아이. 그게 0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J입니다. 여기 J 쳐주시고요. 그리고 빵집 알고리즘을 이렇게 하면 샥샥샥 그래서 나보다 번호 작은 애 혹시 번호가 같다면 정말 재수가 없어서 번호가 나랑 같다면 프로세스 번호가 나보다 작은 애인지 그 J가 나보다 번호는 똑같은데 프로세스 번호가 크다면 내가 들어가는 거고요. J가 작으면 나는 대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쵸? 그렇게 됩니다. 자,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choose와 number는 각각 거짓과 0으로 초기화되어 있다. 초기화된다. 그리고 프로세스 i는 각 배열의 i번째 원소를 읽거나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프로세스들은 이 원소를 읽는 것만 허용된다. 읽는 것만. 한편 A, B, C, D라는 표현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있대. 이 알고리즘 동작 방식을 설명해라. 했고요. 교착 상태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을 보여라. 네, 요것 때문에 교착 상태가 회피되죠. 네.
이게 없으면 다 여기서 기다립니다. 이게 무한대기 하는 건데. 네, 요게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오는 애들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여기 안 들어오는 요거, 지금 요 문장 때문에, 여기 CS에 들어올 의지가 없는 애들에게는, 의지가 없는 애들을 기다리는 일은 하지 않는다. 상호배제를 보장함을 보여라. 보장하겠죠, 뭐. 상호배제라는 건 뭐예요? CS에 두 놈이 들어갈 수 없다예요. 그죠? 누군가가 한 놈이 들어가면 걔의 번호는 현재 있는 애들의 번호보다 다 작단 얘기죠. 지금 들어가 있는 애 번호가 제일 작단 얘기죠. 그럼 누군가 걔보다 더 작은 번호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번호는 항상 최대값에다가 얼마를 더해서 1을 더해서 넣어준단 말이죠. 1 더해서.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 개념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이커리에서 추징 변수가 없어요. 상호배제를 보장하는가? 이유를 써봐라. 상호배제를 보장하면 보장하는 이유를 쓰고 보장하지 않으면 보장하지 않는 이유를 써라 그 얘기예요. 요거는 저 고민해봤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자, 여기 앞부분에서 추징이 없어요. 추징이 없어. 얘가 없고 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요 문장 때문에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근데 어차피 여기서도 추징이 있다고 해서 여기서 CPU 탐이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항상 걸려요. 그런데 번호 검사할 때 대기한다는 거죠, 여기서. 그죠? 근데 추징이 없으면 이 번호 검사할 때 대기하지 않아요? 번호 검사할 때 대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번호 때문에 요거는 코드상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없어 보이긴 하는데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아시는 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제가 번호 붙여드릴게요. 1번, 2번, 3, 4, 5. 자, 요 번호에서 문제가 되는 걸 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요거는 이게 문제를 만드는 사람도 점점 머리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애초에 빵집 알고리즘 코드가 이렇게 해서 처음에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이렇게 나왔다가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추징 함수를 쓴 것 같아요. 어차피 얘들이 프로세스를 검사할 때 여기를 반복하잖아요. 여기를 반복하는 동안 누군가 번호를 뽑는다고 하면 뽑는 동안은 대기한다는 거거든요. 뽑는 동안은 대기해. 그러니까 이 뽑는 동안 대기하지 않으면 검사하는 번호와 내 번호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요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썼네요. 뒤쪽부터는 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가볍게 보시고, 잔소리는 막 넘기십시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